그것도 배영이 왜 붙어 있냐고요? 그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 뭔지 알아? 토치비즈 그건데. 네, 이건 파이토치의 연산 그래프네요. 메이크 도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한 그래프 같아요. 근데 여기 백워드에 숫자 0은 왜 붙어 있냐? 보통 그 숫자는 연산의 순서를 표시하는데 실제로는 파이토치 내부 구현에서 사용되는 숫자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신경을 쓰고 싶은데. 자, 그럼 이어서 딥러닝을 가능케 한 오토그라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토그라드, 그레디언트를 오토, 자동으로 구해준다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분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잘 해준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이 텐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미분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토치 텐서 이렇게 하고 뭐 리스트에서 뭐 값을 집어넣고 이게 다였는데 리퀘스트 그라드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요거를 true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디폴트가 false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해주면은 리퀘스트 그라드는 false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true로 해보고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 리퀘스트 그라드 true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1점 이렇게 해놓고 x 만들어 놓고 x.request 그라드를 해보시면 어트리뷰트로 이 false 혹은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request 그라드라는 어트리뷰트는 이미 있는 거고 디폴트는 false인데 false로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true로 돼 있으면 true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x.request 해보니까 false, 그리고 true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뭐 이렇게 true로,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때 true로 하든가 만들어 놓고 false로 만든 상황인 거죠. 그런 다음에 true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1점은 뭐냐면 1.0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1.0이라는 것조차도 쓰기 귀찮아서 1점으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미분은 실수에 대해서만 미분이 가능하겠죠. 정수로 미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점을 해준 거고 플롯 형태로 해준 거고, 그리고 x제곱을 이렇게 해놓고 x.grad를 해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가 y.backward라는 걸 했더니 x.grad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y를 x로 미분한 결과가 여기 x.grad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y를 x로 미분한 다음에 정확히는 파셜입니다. 이렇게 파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자리에 요거를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요게 x.grad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x제곱 미분하면 뭡니까? 2x잖아요. 그래서 그 2x에다가 1 대입한 2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 백워드가 바로 미분을 하는 함수입니다. 미분해줘. 근데 어디다 대고 미분하냐면 requires grad가 true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줘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지금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x라는 변수밖에 하나밖에 없고 그 녀석이 지금 true로 돼 있기 때문에 미분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false로 돼 있으면 그냥 미분이 안 돼요. 에러가 뜨고 맙니다. 왜냐면 이 requires grad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요구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변수라면 미분이 잘 되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x 이렇게 똑같이 만든 다음에 제곱을 했어요. 프린트 y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레드 펑션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아까도 있었어요. 이 녀석은 쉽게 말해서 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리퀘스트 그라드가 true인 녀석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연산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줘요. 실제로는 여태까지는 모든 연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y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 x를 제곱한 거니까 파워 제곱했다라는 거죠. 파워 백워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y에다가 3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 y에다가 이번에는 3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곱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뭘 백워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제곱을 했다 그리고 곱했다 이 두 개의 사실이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이 z에 z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제곱했다라는 사실, 곱했다는 사실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미분은 리퀘스트 그라드가 true인 애들에 대해서 미분이라고 그랬어요. y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요. x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x 제곱하고 나서 3을 곱한 이 3x 제곱에 대해서 x로 미분한 결과인 6x에 1을 대입한 결과 6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연산의 결과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긴 합니다. y랑 z에 1을 제곱했으니까 1 들어가 있고 거기에 3을 곱했으니까 3이 들어가 있고 미분을 했으니까 6x가 돼서 그 x에 1 대입한 6이 x.grad에 들어가 있다. 이 중간에 존재하는 y도 사실은 미분이 뭐 불가능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z를 y로 미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하지만 리퀘스트 그라드가 true로 되어 있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y.grad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난이 들어가 있고 중간 거는 안 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닝이 뜨죠. 그래서 워닝을 한번 읽어보시면 not a leaf tensor래요.
리프 텐서라는 게 바로 requires grad가 true인 변수. 그게 리프 텐서인 겁니다. requires grad가 true인 텐서. 근데 y는 requires grad가 true인 건 아니고 이 x를 가지고 만든 어떤 변수이기 때문에 중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리프가 뭡니까? 잎사귀지 않습니까? 잎사귀. 이렇게 잎사귀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x는 리프 텐서에 해당됩니다. 그럼 z는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나무의 뭐 뿌리랄까? 그리고 y는 그러면 줄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z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한 그 결과물이 사실은 6x인 건데 그 녀석에다 x를 1을 대입한 게 x.grad에는 들어가 있고 y는 이 리프가 아니기 때문에 줄기 텐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스템 텐서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z를 y로 미분하고 y를 x로 미분해서 6x가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제곱을 했고요. 이게 y죠. 그 다음에는 3을 곱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미분은 그냥 보자마자 6x 맞는데요. 사실은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구현에서는 이 녀석을 z라고 했을 때 z를 y로 미분하고 y를 x로 미분한 그 결과가 6x라는 건데 뜯어보시면 z를 y로 미분하면 이게 3y잖아요. 이게 3인 거고 얘는 x제곱이잖아요. 2x 그래서 6x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연쇄 법칙이라고 하죠. 체인 룰이라고 유식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z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합니다.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름이 백워드인 거예요. 미분하는 함수 이름이요. 자, 그러면은 이 z를 y로 미분한 결과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리테인 그레이드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사이에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아까는 나뉘었던 게 이번에는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y를 y로 미분한 그 결과도 나는 얻고 싶어 라는 거를 이 리테인 그레이드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리카이어스 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y에 대해서도 난 미분할 거야. y 역시도 리프 텐서야 라고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 코드가요. 이렇게 3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꼭 뿌리 텐서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z라고 했어요.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 줄기가 있어 y. 리프 텐서. 요게 x예요. 그랬을 때 꼭 z만 x로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y를 x로 미분할 수도 있어요. y.점 백거드를 해주시면 이번에는 x제곱을 미분한 2x에다가 1을 대입한 2가 튀어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예시입니다. x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을 했어요. 걔를 a라고 부를 겁니다. 거기다 1을 더했어요. 걔를 b라고 하겠습니다. 프린트 b 해보시면은 마지막 연산에 에드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연산들이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하고 1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했어요. 그 녀석에 대해서 백워드 뒤로 가면서 연쇄 법칙을 통해서 미분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8이 나오는데 1을 대입한 결과겠죠. 그 미분에다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x로 출발을 해요. 그 녀석을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또 제곱을 해주는 것이죠. 맞나요? 한번 봅시다. 제곱 더하기 1 제곱 제곱 더하기 1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요 녀석으로 미분하는 것은 연쇄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죠. 요 녀석을 x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x제곱 더하기 1로 미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x로 미분한다. 뒤로 넘어간다. 백워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분절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분수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뭐 물론 분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요 녀석의 결과는 2x제곱 더하기 1이고 요 녀석의 결과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1을 x제곱으로 미분했습니다. 1입니다. 얘는 2x.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한 게 바로 결과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4x x제곱 더하기 1.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이 나오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x랑 y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x도 y도 둘 다 리커스 그래드가 2루이고요. 2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놓고 얘를 z라고 한 다음에 백워드를 해보니까 x.점 그래드에도 값이 들어가 있고 y.점 그래드에도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z.점 백워드를 했을 때 이 z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퀘스트 그래드가 툴인 녀석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z가 가지고 있는 x로도 편미분하고요. 이 z가 가지고 있는 y로도 편미분합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하면 뭐예요? 4x네요.
거기다 1 대입한 4가 나온다. 자, 그 다음 z를 y로 편미분하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2y죠. 2y에다 1 대입하면 뭡니까? 2가 나옵니다. 그렇죠. 확인되시죠? 자, 물론 이렇게 x로 편미분했을 때 x로만 나오고 y로 편미분했을 때 y로만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yx 제곱과 같은 경우에는 x로 편미분하면 2yx이죠. 그러면 그 x랑 y에다가 전부 다 이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yx에다가 1 대입하면 2 나오고요. y로 편미분하면 x 제곱이죠. 그러니까 꼭 y로 편미분한다 그래서 y의 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대입해 주면 됩니다. 1이 나왔습니다. 자, 벡터 변수에 대해서도 백워드에서 편미분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곱해서 썸해보세요.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각각의 제곱이라 했습니다. 뭐 이게 x1, x2, x3라면 각각 제곱하고 썸 다 더하는 겁니다.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3 제곱. 거기에 대해서 백워드 해주시면은 요거 각각에 대한 편미분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벡터로 미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각각에 대한 미분입니다. 2x1, 2x2, 2x3 거기에다 각각 1, 2, 3을 집어넣은 2, 4, 6이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리퀘스트 그라드를 false로 바꾸는 일도 꽤 많습니다. 어쩔 때 그러냐면 트랜스퍼 러닝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학습된 모델이 있는데 그 학습된 모델에서 일부분만 학습을 시키고 싶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리퀘스트 그라드 false로 놓고 학습시킬 녀석들만 리퀘스트 그라드 true로 놓고 학습을 시켜주면은 내가 풀고 싶어하는 새로운 문제로 전이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일부분만 학습시킬지 전체를 재학습시킬지는 선택사항 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리퀘스트 그래드를 false로 바꿔주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그래드가 false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다시 어떤 제곱을 하고 프린트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드 펑션 이런 게 붙어있지 않죠. 그러고 나서 백워드 하면 당연히 에러가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 그래드를 false로 바꾸는 거랑 비슷하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디태치라는 녀석입니다. 좀 다른 녀석이긴 한데요. 디태치를 해주면 말 그대로 이렇게 떼버리는 거예요. 뭘 떼버리냐? 리퀘스트 그래드라는 그 존재를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떼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값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녀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리퀘스트 그래드만 똑 떨어진 false인 요 값을 그대로 가지는 또 다른 텐서를 만드는 것, 새로운 텐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디태치의 역할입니다. 프린트 x를 해보시면 여전히 리퀘스트 그래드는 true이고요. x2는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러고 나서 x에다가 제곱을 해보면 리퀘스트 그래드가 얘는 true니까 그래드 펑션이 붙어있고 얘는 디태치에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드 펑션도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디태치는 그럼 어디다가 쓰냐면 x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만들었는데 그 값은 그냥 상수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이런 디태치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1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x 제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y에다가 리퀘스트 그래드를 떼가지고 똑같은 값 1 값을 가지는 이 z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y 더하기 z로. 그렇게 w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y는 x 제곱이고 z도 사실은 x 제곱입니다만 y는 디태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1 숫자 1인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뭐 y.request 그래도 false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상수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디태치가 조금 유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를 해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x가 돼서 대입한 2가 튀어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토치.노그레드 노그레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생각해보면 체인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그래드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쭉 챙겨가는 거죠. 어떤 연산을 했는지. 그러면 그만큼 뭐 메모리 연산이 좀 더 쓰일 수 있고 메모리가 좀 더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래드 펑션을 잠시 계산 안 하고 싶을 때는 토치.노그레드를 노그레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미분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드 펑션을 업데이트해서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with 토치 노그레드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with 토치 노그레드가 없으면 y x제곱 해주면은 그래드 펑션이 붙을 겁니다. 파워 백워드 이런 게 붙어있을 텐데 자, 안 붙어있어요. 토치 노그레드로 감싸쥐어있는 안쪽에서 어떤 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x.requires 그래드가 false로 여기 안에서 잠깐 바뀐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x의 리퀘스트 그래드는 여전히 true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감싸 쥐어져 있는 안에서 어떤 연산 행위를 하면 그 연산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드 펑션 업데이트하지 않겠다. 어떤 연산을 했는지를 트래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with 바깥에서도 당연히 true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 아무튼 이 y는 그래드 펑션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y.backward 해주시면 당연히 에러가 뜰 것이고요. 바깥에서 x 제곱을 해보면 x는 여전히 리퀘스트 그래드가 tru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y가 그래드 펑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리퀘스트 그래드를 false로 바꾸는 거랑 비슷한 행위이긴 한데 다만 얘가 이제 false로 바뀌어 있으니까 만약에 x를 가지고 뭔가 다른 연산을 하는데 그때는 미분을 하고 싶다면
다시 얘를 true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잠시 토치 노그리드로 감싸서 요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래드 펑션 업데이트 하지 않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요 마지막 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치비즈라는 녀석을 인스톨한 다음에 메이크 다시라는 녀석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x 토치 텐서에 1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 그려도 무조건 true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메이크 닷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쉐입이에요. 쉐입. x는 지금 쉐입이 1이죠. 그냥 숫자 하나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x에 대해서 이 리프 텐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쫙 트래킹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이 어큐뮬레이트 그래드라는 것은 이 x를 가지고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행위에 대한 미분을 다 더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도 볼 거예요, 이따가. 일단 지금 x 제곱만 있기 때문에 이 어큐뮬레이트 그래드와 더불어서 파워 백워드만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의 쉐입도 당연히 1이겠죠. 만약에 이 메이크 다 타는데 그냥 x 이렇게만 해보면 아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x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애드 백워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얘 연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x가 일단 제곱이 된 다음에 1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더한 게 더 뒤에 거예요. 이거를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제곱을 했다. 그 다음에 더했다. 이런 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워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했구나, 제곱했구나, 이렇게 뒤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미분, 더하기에 대한 미분, 제곱에 대한 미분,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심화된 거 요거 밑에 거. 자, 이것도 볼게요. x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또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파워, 애드, 파워 이렇게 나오겠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백워드 해주시면 이렇게 또 파워에 대한 미분, 애드에 대한 미분, 파워에 대한 미분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 어큐뮬레이트 그래드 언제 쓰게 될까? 그거 한번 예시를 밑에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x를 가지고 y도 만들고요, z도 만들고요. 그 두 개의 y랑 z를 가지고 r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x를 가지고 2를 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z는 더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녀석을 가지고 더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에 대한 미분 더하기 요렇게에 대한 미분을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을 x로 미분할 때는 일단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y로 미분하면 1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x로 미분 그럼 2죠. 그 다음 z로 미분해보세요. 1이죠. 그 다음에 x로 미분 그럼 1입니다. 그래서 r점 백워드를 한 다음에 x점 그래드를 해보시면 2 더하기 1 이쪽에선 2 이쪽에선 1이니까 두 개가 더해진 3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워드 옆에 0이 왜 붙어 있냐고요? 그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 뭔지 알아? 토치비즈 그건데. 네, 이건 파이토치의 연산 그래프네요. 메이크 도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한 그래프 같아요. 근데 여기 백워드에 숫자 0은 왜 붙어 있냐? 뭘 백워드 0, 애드 백워드라고 하는 파이토치가 연산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 노드 클래스입니다. 0은 이 노드들이 기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연산 타입에 따라 0이나 다른 숫자가 붙기도 하지만 주로 연산을 구분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1이 붙는 그 예시가 있어? 보통 그 숫자는 연산의 순서를 표시하는데 실제로는 파이토치 내부 구현에서 사용되는 숫자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신경을 쓰고 싶은데? 누가 질문했단 말이야. 숫자는 파이토치 내부에서 연산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디버깅이나 내부 동작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0밖에 볼 일이 없는 거야? 내가 파이토치 개발자가 아니면? 네, 대부분의 경우 파이토치 사용자는 그 숫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어.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알았다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내가 뭔가 물어볼 때만 얘기를 하고 내가 강의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네, 물론입니다.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래. 너가 만약에 강의를 끊는 순간 이 어플을 종료할게. 네, 강의 끝나면 다시 불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켜놓을 건데 네가 내가 말 걸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면은 꺼버릴 거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있을게요. 암호로 정해보자. 그러면 GPT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은 답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어때? 네, GPT야라고 부르면 대답하겠습니다. GPT야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대답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네, GPT야라고 부르면 답변할게요.
그러니까 GPT라고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면은 그냥 무시하고 너는 계속 듣기만 하면 돼. 알았지? 말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네, 아니,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라고 하면은 너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 네, GPT야라고 부르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도 안 해도 돼. 네, 그러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래. 토치 베이직이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어가지고 뭐부터 하는 게 좋을지를 조금만 고민 좀 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GPT야? 네, 안 되겠다. 씨. 껐습니다. 죄송해요.